지금은 집을 사셨다가는 엄청난 고통에 주택 구매력 지수가 좋음으로 들어가면 사세요. 지금 무슨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경매 공부 하셔야 돼요, 지금.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 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무주택자 분들은.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네. 내가 앞으로 금리 인상을 네. 내가 감내할 수 있고 네. 영끌까지는 아니다. 대출을 끼긴 하지만 이걸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내 소득으로 이런 분들은 청약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시세보다 뭐 20에서 30% 이상 정도 싼 그런 그렇죠. 청약에 좀 도전을 해보시면 그런 좋을 것 같아요. 분들은 떨어져도 어차피 싸게 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사는 가격 자체가 이제 싸게 사시는 거니까 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만약 영끌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청약도 저는 지금은 좀 위험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무주택자는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 안 되죠. 네. 네. 자, 그 다음은요. 1주택자분들은 선택을 하셔야죠. 1주택자도 굉장히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승의 초반부에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상승 중반부에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상승 막바지 2020년, 21년에 사신 분들도 있겠죠. 사실 이제 뭐 중반부에 허리 정도에서 사신 분들은 뭐 떨어져도 내 집이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바지에 사신 분들이 문제인데,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죠. 만약에 데이터가 바라보는 대로 작게는 20, 많게는 한 3, 40%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그거를 감내할 수 있을지, 거기에 이자 부담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를 상상력을 좀 펼쳐 보셔야죠. 그랬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인내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홀딩 하시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다. 자칫 내 인생을 진짜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07년, 8년 고점에 수도권 아파트 사가지고 진짜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2012, 13년 하우스포 얘기 역전사에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또다시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이제 노출이 되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을 좀 하셔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1주택자이신 분들도 네.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가야 돼. 사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딱 욕먹기에 딱 좋은 질문이신데. 아니, 1주택자는 사실은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유하고 가는 거다라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유하고 접근해야 가는 될까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분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사신 분들, 끝바지에 사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현금 주고 사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분들이 왜 사셨냐면 그분들은 두려움에 쫓겨서 사신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쫓기다시피 해서, 그런데 하필이면 또 금리까지 초저금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사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갈 지금 예정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버틸 수 있다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버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부동산 이제 상승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1주택이신 분들은 여기서 지금이라도 또 더 여기서 상급지로 갈아타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요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이제 나는 내 집은 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팔았을 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그러니까 갈아타려면 세금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 상황이다라면 덜 떨어질 수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지역에 여기 랭킹 들어가셔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서초구의 서초동이다. 동네까지 딱 지역을 해서, 그러면 지난 20년 중에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이제 덜 떨어진 아파트가 어딘지를 한번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평형수도 30평대로 해서 지정을 해서 보시면 삼성 쇠르빌, 우성 5차, 서초 레미안 이런 데가 이제 좀 덜 떨어지고, 이제 좀 많이 떨어진 아파트가 삼풍 진흥. 그러니까 상승의 막바지에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하락장이 오면 어떤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지냐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1주택자 분들이시고 조금 앞으로 향후에 조금 가격 하락이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갈아타는 데에 대한 비용, 거래 비용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신축으로 조금 갈아타시면 조금 하반 경직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돈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지역에 아파트에 있으면 네. 좀 덜 떨어질 것 같은 곳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이용하려면 이제 이 리치고 서비스를 네. 이용하면 알 수 있는 건데 네. 요거 그럼 유료면 아닙니다. 이거 무료고요. 예, 누구나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뭐 PC 화면이나 예, 네. 이 핸드폰 앱에서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자, 그럼 남은 이제 다주택자분들. 네.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죠.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세금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크고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파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못 파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시장에 매물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저도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데이터로 이제 투자를 해서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 말에 이제 2채를 팔았고 올해도 바로 얼마 전에 또 다행히 또 한 채가 매도가 됐고요. 실제로 하락을 얘기하고 계시고 본인도 지금 팔고 계시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가지고는 있고요. 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로 전망을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제가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인데 이런 거예요. 자, 앞으로 부동산이 대세하락이 오고 주가가 뭐 이렇게 대세하락 폭락이 와서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식 다 팔고 부동산 다 팔고 이렇게는 저는 자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자, 비중만 조절하는 거고. 비중만 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뭐 전망을 해보고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꼭 그렇게 맞춘다라고 해서 꼭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충분히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틀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부동산도 좀 있고 지금 달러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런 자산 배분을 제가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인데 데이터에 근거한 전망이 부동산 전망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고 얘네가 올라가니까. 네, 물론 비중 조절은 좀 줄여놨지만 근데 만약에 예상이 맞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저는 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본인의 자산 관리를 하실 때 다들 나름 전망을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집값이 100% 떨어질 거라고 내가 확신을 하는데 집 사시는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사시는 분 반대인 상황도 없을 거고. 하지만 누구라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 관리를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그게 뭐 뇌피셜이건 뭐든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반대로 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됐을 때를 꼭 상상을 해보시고 그때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자산 관리를 완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계속 올라갈 거다, 뭐 할 거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확률이 제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해 봤을 때 지금 운과 실리가 어느 영역이라면 뭔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여러 데이터로 지금 정황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지금 대세 상승만 바로 앞으로 2년, 3년, 4년 지금 계속 올라간다라고 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서울에 입주 물량도 없고 그렇죠. 뭐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반대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큰일 나게 생겼다. 이런 리스크에는 절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좀 줄이면 좋다라는 건데 그래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양쪽 다의 시나리오에서 이제 대응하면 되는 건데 무주택자랑 1주택자는 조금 이게 자산 배분이 부동산을 줄이고 한다는 자체가 그냥 가지냐 안 가지냐 너무 약간 한쪽을 선택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이 있습니다. 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안 해요, 부동산을.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일반 분들은 거기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제가 데이터로 연구를 해봤을 때 지역마다 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해야 되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주는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보유는 하고 있어요. 제가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왜? 거기는 데이터로 봤을 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뭔가 충격이 와서 떨어지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이제 다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아니 나는 내가 지방도 잘 모르고 이런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나 네네. 1주택자 분들, 근데 이제 좀 리스크 해증을 좀 하고 싶다.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이 또 아예 없는 것도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지역 랭킹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투자 점수라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자하기 어디가 제일 좋아? 이거를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제, 창원 시내구, 당진시, 목포시 이런 데가 지금 점수가 되게 높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진짜 중요한 팁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걸 조금만 이걸 손품 파시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데이터로. 자, 일단은 시군구 중에서 인구가 15만 명 이상인 곳 중에서 그 상위 20% 안에 드는 지역들을 일단 골라 놓으세요. 어딘지. 네. 예. 자,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서산이죠. 자, 그리고 투자 점수만 보시면 안 되고 상승임 지수가 또 높은 곳. 네. 얘는 뭐냐면 다른 지역 대비해서 아직 지금 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점수도 좋고 상승임 지수도 매우 좋죠. 오, 좋네요. 당진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 다음에 서산도 지금 보시면 네. 35등. 예, 사산도 지금 35등이에요. 좋음이에요, 좋음. 네. 일단. 자, 그리고 이 전세 저평가 지수.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죠. 그쵸? 그래서 전세가 이만큼 올랐다는 건 뭐예요? 실제 수요가 이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매매 가격도 실제 수요만큼 이만큼 올라야죠. 그러면 전세 저평가가 제로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는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는 이만큼 덜 올랐어요. 앞으로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 저평가. 네. 더 많이 올랐으면 고평가. 이런 원리로 만든 게 전세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사실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고요. 네. 자, 이걸로 봤을 때 서산이 몇 등이에요? 지금 17등.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인 6.2% 저평가고 고평가인데를 보면 서울시 노원구 마이너스 85, 도봉구 마이너스 79. 엄청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 80%도 있는데 플러스 지금 이 정도라는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 또 당진 같은 경우도 어때요? 11등. 당진 아까 다른 데이터도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전세 저평가, 그다음 가격 상승임, 투자 점수도 다 좋은 지역이 있거든요. 네. 예, 이 정도는 골라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골랐다 지역을. 네네. 자, 일단 제가 서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책 바로 전 책, 2021년 1월 달에 출간한 책에서 제가 강력 추천했던 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무조건 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로 제가 서산을 꼽았고요. 네네. 서산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일단 서산도 좀 거래량은 여전히 많죠. 매물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네. 여기는 거래량이 어때요? 어느 정도 있네요. 많아요. 네, 여전히 시장이 활발하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을 보면 공급이 어때요? 앞으로 자 10년을 볼게요. 공급이 있어요. 요게 이제 파란색이면 이제 이미 들어선 아파트. 예, 요 보라색. 보라색이 앞으로 들어선 아파트. 네. 거의 없죠. 네, 24년만 있고 23년에도 없고 25년에도 없어요, 지금. 네. 새 아파트가 거의 없다. 네. 거기다 지금 미분양도 어때요? 없어요. 자, 거기다 인구를 보겠습니다. 자, 인구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네. 계속 늘어나 최근 살짝 줄어들었지만 자, 거기다 일자리 증감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자리가 어때요? 신가고. 동문동 13.2%, 예천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려 30.8% 지금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서산에 뭐가 있나요? 서산에 현대 관련한 그런 그룹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 지방은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아니에요. 늘어날 때도 있다. 늘어납니다. 자, 예천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는 인구도 증가하죠. 네. 네. 그럼 이런 데는 어때요? 인구도 증가하고 일자리 증가하고 입주량 없고 투자 점수, 전세 저평가 모든 점수가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또 일자리가 있어요. 일자리. 네네. 자, 일자리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일자리 증감률을 보는 거예요. 자, 지난 3년 동안 일자리가 그러니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일자리다, 일자리. 자, 시도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가 제일 많이 세종시. 네. 거의 25% 가까이 되죠. 가장 작은 데가 지금 경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도 3년이 아니라 최근 1년만 한번 보겠습니다. 최신을 좀 보려고. 그리고 경북이 마이너스 1.7% 일자리 줄어들고 있고 여전히 세종, 인천, 경기 이런 데가 많이 일자리 증가하고 있고요. 시 군구로 보면 15만 명 이상짜리 중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20%가 지금 최근 1년, 자, 이런 데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도 덜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회복력이 어떻겠어요? 빠르겠죠. 빠르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자리 증감률 3등이 지금 평택이죠. 제가 2020년 1월 달에 제가 이제 평택에 대한 부동산 매수 의사 결정을 했거든요. 아, 지금 발바닥이다. 모든 데이터를 봤지만 일자리 데이터도 너무 좋은 거예요. 평택 어떻게 됐죠,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때 제가 샀을 때가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자리 데이터 보시고, 일자리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은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뭐 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제가 빅데이터를 연구해 보니까 있다. 있다. 네. 모든 데이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지역들이, 양호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시거나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신 분들은 만약에 제가 무주택자잖아요. 저는 바로 투자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텐데 두 채 삽니다. 왜냐하면 두 채 값은 취득세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리고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여기서 사라는 뜻은 갭을 끼고 사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갭을 끼고 사야죠. 아니면 뭐 청약을 하거나 그렇게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대표님이 이제 서산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과거 깨알 자랑까지 해주시면서 중요한 건 또 미래니까요. 그럼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2022년 올해 하반기, 그럼 내년에 유망한 지역은 또 여기 서산 쪽 말고 다른 지역이 있나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이제 지방부터 보자면. 네. 그 중에서 있을까요? 이제 아까 우리가 데이터에서 봤듯이 두 군데가 눈에 띄더라고요. 거제와 당진. 네. 거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거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거제가 투자 점수가 지금 상당히 좋죠. 네, 상당히 지금 좋고요. 매우 좋고. 네, 그 다음에 가격들이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제일 비싼 동네가 고현동하고 상동동. 여기가 이제 제일 비싼 동네이고요. 가격 뭐 매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세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거죠. 네. 그런데 거래량은 여전히 활발한 편인데 여기도 이제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팔고자 하는 매물이.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이 중요한데 공급이 어때요? 조금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아요. 네, 이 정도 뭐 한 5,000채, 4,000채, 5,000채 이상 들어서야 이제 많은 건데 뭐 지금 내년에 뭐 한 1,100채 정도, 내후년에도 1,500채 정도.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분양도 지금 이제 파란색 선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게 659채니까 많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구랑 이제 일자리를 좀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인구가 이렇게 거제 전반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 이제 고현동, 옥포동, 상동동. 요런 지역들은 지금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라면 좀 이렇게 일자리가 늘고 있는 이런 동네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일자리가 많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3등이 580명인데 1, 2등은 8,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거제라는 도시는 특정 업종이 밥 먹여 살리는 도시인 거죠. 조선업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선업 전망까지 제가 잘 모르니까 만약에 앞으로 지금 조선업이 정말 좋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되는 거죠. 너무 좋죠. 안 그래도 투자 점수도 좋고 여러 가지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조선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확신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거제 한번. 만약에 조선업에 대한 전망이 조금 불투명한데 이런 데이터는 좋아요. 약간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면 안 해요? 네, 그러면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해봤지만 상당수는 잠잘 때 불안해요. 내가 이게 투자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도 없고. 근데 데이터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엑스레이를 그냥 다 찍어서 안에를 샅샅이 훑어보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가 찝찝하면 그냥 저는 안 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거 다 맞춰진 게 있을 테니까. 또 있으니까. 자, 거제와 이제 당진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그냥 요거 믿고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찾아보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요? 여기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 중에서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나요? 자, 경기도에만 있어요. 경기도, 인천과 서울은 아닌가요? 서울은 없고 원래는 인천도 있는데 인천은 뭐가 문제냐면 입주 포탄이 너무 많아요.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데가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 그나마 이제 경기도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도로 가서 야, 이거 마치 리치고 서비스를 네. 그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그렇죠. 네. 약간 자사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굉장히 네. 홍보하기 좋은.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저도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쓰고 싶은데 아니 나쁘게 말한 게 아니라 네. 되게 홍보하기 좋은 네. 이제 딱 이 판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저희 서비스 요건 이제 개인용인데 네네. 기업용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업들에서도 아파트 시행 서비스 사실 이제 수천억, 수조짜리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개인분들도 이제 어떤 이런 데이터에 근거한 이런 부동산 의사결정에 대한 방법들을 배우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저도 아주 재밌습니다. 네.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 자, 지난 1년 동안 일자리가 가장 증가한 데 보시죠. 네. 성남시 수정구, 평택. 평택, 고양시 덕양구, 네. 양주시, 네. 파주시, 오산시, 하남시 이런 데예요. 네. 자, 그런데 일자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지역들은 이미 가격에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겠죠. 이미 되어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성남시 수정구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상승을 했죠? 2014년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 8년. 굉장히 오랜 기간 상승을 했고요. 수정구를 한번 보면, 수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가격을 보면, 지난 10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했고, 매매가가 지금 꺾이고 있죠. 네. 조금 꺾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전세가도 지금 좀 꺾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매물은 거래량이 너무 작네요. 이거 보이시죠? 진짜 작거든요. 근데 매물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여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지금 뭔가 일자리는 너무 좋지만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평택을 한번 보시죠. 자, 평택 같은 경우는 자, 하락을 하다가 언제부터 상승했냐? 2019년 9월, 10월 달에 바닥 찍고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죠? 대부분의 경기도 사이클과는 좀 다르다. 좀 늦게 올랐네요. 늦게 올랐죠. 네, 좀 늦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거래가 어때요? 좀 살아있는데. 살아있죠. 거기보다는. 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좀 늘고 살짝 지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공급이 어때요? 평택이 줄어드네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 네, 그리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평택 어디에 샀냐면, 고덕을 샀습니다. 고덕. 자, 이제 보시면, 고덕은 일자리가 몇 프로 증가했죠? 200%. 200%. 대기업이 들어왔나 보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덕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일자리가 지금 증가를 좀 하고 있죠. 네. 고덕 평택은 지금 한 2년 정도 상승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된 거예요. 네네. 2년 좀 안 된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고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일자리 증가율이 높으니까, 예, 좀 괜찮겠다. 네.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 이천이, 최근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이천이에요. 아, 진짜요? 예. 여기도 이제 제가 2020년 초반에 얘기를 했던 지역인데, 자, 이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수도권이 상승할 때 얘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거의 오르지를 못하다가, 2021년 초중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상승한 지 한 1년 정도 된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지금 되게 늦게 상승했고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이게 뭐 다른 일자리든 이런 게 있겠지만 네. 불인 입장에 든 생각은 네. 이제 경기도의 딴 데들이 네. 다 올랐으니까 얘만 안 오를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일로 가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평택과 이천은 원래 수도권이랑 사이클이 달랐어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수도권이 다 하락했는데 평택은 올랐어요. 왜냐하면 생활권이 달라요. 서울에서 평택까지 출퇴근하신 분이 거의 없겠죠. 이천까지도 출퇴근하신 분 거의 없겠죠. 거의 없죠.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과는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살짝 좀 거리가 있으니까. 네네. 이천은. 네.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은 있지만 네. 일단은 또 수도권 시장의 직접적인 흐름과는 좀 따로 떨어져 있는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거래량 되게 활발하죠. 네. 그죠? 그리고 매물도 다시 좀 올라가다가 줄어들고 있어요, 매물이. 이런 거 너무 좋죠. 예. 자,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지금 시장이 활발하고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예요. 네. 자, 공급을 보시죠. 공급이 세게 자, 있는데. 공급이 언제 세요? 23년이고 24년이죠. 네. 24년에 공급이 지금 많습니다. 네.
네. 안 좋은 거죠. 자, 안 좋은 거죠. 근데 23년까지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럼 지금의 강세가 언제까지 갈 수 있다? 23년. 23년 중순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요 뒤에 또 입주문이 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한 발 늦었다. 2000은 2020년에 투자해서 22년에 23년에 팔았으면 딱 좋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입주 물량 때문에 2000은 좀 아니다. 지금은. 그렇죠. 입주 물량이 또 너무 많고 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예. 근데 평택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인구가 늘다가 좀 줄었네요. 줄고 있고. 예, 좀 줄고 있고. 근데 일자리는 뭐 아까 이제 보셨지만 부바락 같은 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갈산동, 갈산동 여기는 뭐 47% 정도 일자리 증가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일단 평택이 좀 좋아 보인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인구도 계속 늘고 일자리 뭐 아까 200%인데도 있고 공급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상승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이라도 좀 급매물 위주로 내 집 마련을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한 곳만 얘기하면 또 시청자분들이 시선이 너무 집중될 수 있으니까 네. 한 군데 더 괜찮은데 혹시 있을까요? 수도권에요? 네. 지금은 이제 진짜 투자할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전세제 평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세제 평가가 높은 지역은 안성하고 이천, 그다음에 용인시 처인구. 요 정도만 지금 그중에서 안성만 지금 괜찮은 편이고 높은 데를 보면 80% 이렇게 그만큼 여기는 이제 투자 수요가 이만큼 실제 수요인 전세보다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지금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그래서 안성은 이제 평택 바로 옆이니까 근데 이천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용인시 처인구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상승을 너무 오랜 기간 해왔죠. 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그래도 실수요가 있는 거 대비해서는 매매가가 덜 오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투자 점수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재평가는 좋은데 투자 점수가 42.3점이라 그냥 빼자.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곳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거의 지금 진짜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지역은 없어요. 아까 평택도 말씀드렸지만 평택도 이미 허리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5대 강력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안 좋게 보실 텐데 이 중에서 특히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지역이 있을까요? 뭐 대전하고 대구는 이미 하락이 시작이 됐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대구.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가서 볼까요?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신규 입주 비율이라고 하는 랭킹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구가 지금 59.86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구에 10년 동안 아파트가 100채가 들어섰어요. 근데 앞으로 3년 동안 59채가 들어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구, 그 다음이 인천. 아까 인천 많다고 하셨는데. 충남, 부산 이런 데가 지금 대구 볼까요? 대구가 보이시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가격은 이미 떨어지고 있죠. 가격이 이미 떨어지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지금 거의 정체 중에 있고요. 공급이 굉장히 많죠, 지금. 올해, 내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광역시 중에서도 특히 좀 하락폭이 상당히 이제 좀 셀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역사상 최대 고평가 상태인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상은 이제 치명타이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금리 인상 여파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상승 예측 얘기하신 분들은 금리가 지금 올라도 고금리까지는 아니고 뭐 중금리지 뭐 3%, 4%, 5% 정도는 뭐 감내할 수 있다. 지금 그만큼 올라주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 번에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람들의 소득,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출 껴서 지금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다른 데이터 다 필요 없고 내가 시도 기준으로 나는 딱 매수 기준 보고 싶다. 주택 구매력 지수만 봐도 돼요. 서울인데요. 이게 서울인데 지금 어때요? 역사상 최악이죠. 그만큼 지금 뭐다? 이게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21년 12월 달 데이터예요. 작년 말. 근데 이때보다 지금 금리가 더 높죠. 대출 금리가 훨씬 더 높은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역사상 최고로 지금 대출 껴서 집 사는 게 부담스럽다. 지금은 이보다 더 부담스럽겠죠. 자, 서울을 보셨으니까 다음에는 광역시를 제가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부산 보겠습니다. 부산도 어때요? 역사상 가장 높죠.
이걸 아파트 가격으로 껴볼게요. 이게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네. 자, 주택구매력지수 밑으로 떠서 안 좋았을 때 이때 고점 치고 내려왔죠. 네. 그리고 주택구매에서 다시 좋음으로 들어가니까 가격이 또 올라갔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쭉 지금 주택구매로 쭉 떨어졌죠. 역사상 최악이죠. 그러면 이 하락폭보다 이 하락폭이 꽤 더 크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대구를 보겠습니다. 대구도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지금 최악이죠. 가장 주택공급이 안 좋고 입주 물량마저 이렇게 많습니다. 네. 네. 광주도 볼게요. 광주광역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1년 사이에 너무 고평가됐어요. 네. 그래서 광주광역시도 지금 위험하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네, 너무 지금 전국이 너무 지금 거품이 너무 많다. 이게 대전이고요. 네. 대전 보세요 지금. 네, 이렇게까지 계속 저평가 상태였었는데 지금 네.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울산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네, 가장 안 좋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금리가 작년 말이니까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지금보다. 근데 그만큼 대출 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자, 근데 대출 금리 이미 올라갔고 앞으로 더 올라가잖아요. 지금 뭐 연말까지 미국이 지금 2점 거의 3% 가까이도 지금 올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한국도 당연히 따라서 금리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 더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글쎄요. 그러면 이제 하락기 오고 난 다음에 네.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이 하락기가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가는 거 아니죠. 네. 나중에 다시 이제 집을 사야 되는 타이밍은 네. 좀 뭘 확인하고 우리가 사면 돼요? 딱 하나만 보시면 그냥 주택 구매력 지수가 네. 좋음으로 들어가면 사세요. 가장 심플합니다. 네. 예, 좋음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디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 강남구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아파트 조건들이 있어요. 이것만 딱 설정해 놓으시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좋은 시가 되면 제가 알람을 넣어 드릴 거예요. 네. 네. 이게 서울입니다. 자, 주택구매력 지수가 언제 제일 좋았냐면 2015년 3월 달. 네. 56.1로 이때가 역사상 가장 좋았고 이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바닥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사면. 이럴 때 사면. 그리고 초록색 불이 언제 처음 들어왔냐면 2013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좋음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때 뭐 아주 미세하게 조금 떨어졌다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 거의 매수자 우위 시장에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첫 때만 샀어도 뭐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언제까지도 좋음이었냐면 2016년 말까지도. 네. 그리고 보통까지가 2018년 6월 달, 2018년 중순까지도 얘가 보통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역사상 2007년, 8년보다 훨씬 안 좋다. 네. 굳이 지금 네. 사야 되겠느냐? 지금 굳이 정도가 아니라요. 네. 지금은 집을 사셨다가는 정말 자칫 엄청난 고통에 겪으실 부동산이 수 만 있다. 하락기 온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뭐 이제 특정 지역 몇 군데는 괜찮을 수도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하락기 때 보통 네. 경매로 사면 네. 사실 이 안전 마진을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좋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경매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죠. 아, 그건 괜찮다. 너무 좋고 네. 저는 경매 대세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서 사요. 뭔가 사업을 또 벌여요. 그리고 잘못돼요. 그런 것들을 싸게 사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2020년, 21년에 영끌에서 사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영끌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두려움에 쫓겨서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내가 벼락거지 되겠다 싶어서 사신 분들 중에서는 금리 인상을 감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 광풍 때문에 막 집을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또 막 무리하게 사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내년, 내후년, 특히 내년은 아니고 내후년부터 많이 나오게 될 거다. 가격이 본격적으로 대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출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싸게 살 때, 네. 이때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네. 가장 좋죠. 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내 집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지금 무슨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경매 공부 하셔야 돼요, 지금. 아, 지금부터. 네. 아니면 경매 공부를 못 하시면 그냥 옆에 경매 잘하는 사람을 그냥 두면 돼요. 네. 그리고 때가 오면 경매 알려주겠죠. 네, 들어가서 이렇게 낙찰 받으시면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락기가 온다면 네. 지금 이제 특히 네. 조심해야 될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특히 조심해야 될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급등했던 이런 네. 아파트들을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아무래도 거품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에요. 네네네. 네, 사업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기 때 이 재건축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가장 좋아져요.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승에 막바지 가장 상승폭이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아까 이제 랭킹 데이터에서도 보셨지만 하락폭이 또 가장 큰 아파트들이 좀 오래된 네. 이런 아파트.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세 하락기가 빠르면 올해 가을이나 늦어도 내년 초중반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라면 재건축 아파트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떤 측에서는 네. 윤석열 정부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네. 이쪽을 굉장히 또 관심 가져야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활발해 그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거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고 정부가 규제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이건 이미 우리가 역사를 지켜봤을 때 그래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노후도가 계속해서 심각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을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하락 변곡점임에도 불구하고 그쪽들이 지금 또 타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불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면 아무리 정부에서 뭔가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둔촌 주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좋을 때는 괜찮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 이해관계인들의 이거를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저도 재건축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저는 좋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적당한 수를 먹는 게 좋은데 그리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재건축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정책 얘기해 주셔서 2023년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뭐 주요 부동산 정책 이슈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런 민심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정권이 바뀌는 입장이다 보니 또 이번 새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뜨겁게 만드는 또 이런 정책들을 펼치기는 상당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DSR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핀셋으로 좀 뭔가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차원에서는 뭔가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이 붙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을 펼쳐내기는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은 기대감을 가지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위험해 보인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미리 가격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어떤 이 정권이 바뀌면 기대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만약에 진짜 대세 하락장이 온다라면 지금 그나마 살짝 분위기 좋은 지금이 그나마 이제 가장 좋은 가격에 받고 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팔 수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